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월에) 오픈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상원 청문회에 연준 의장이 출석한 어제 이후 이달 말에 있을 이자율 변동은 0.5%포인트 인상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70%가 넘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오늘은 하원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높지는 않은 42%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한 것은 북한과 중국 이슈에서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복부지방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갔다 납치된 미국인 4명 가운데 2명은 생존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2명은 현지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4사람이 간 곳은 미국에서 여행 경고를 내린 지역입니다. 미국인은 값이 싸기 때문에 매년 약 100만 명이 멕시코로 의료 관광을 가지만 국무부는 위험성을 재차 경고합니다. 오클라호마주 유권자가 어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거부했습니다. 터커 칼슨과 팍스 뉴스를 연방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비난합니다. 터커 칼슨의 의사당 폭동 비디오 왜곡 방송에 이어 겉다르고 속다른 팍스 스타 중 스타들의 이중성이 법적 증거물로 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는 가게에 들어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뉴욕시장의 이례적인 지침인데 가게 직원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코비드-19 테스트 규제를 금요일 오전부터 해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1월 달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은 51만 7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와 오픈된 일자리는 좀 개념이 다르죠. 오픈된 저희 사람 구합니다 하는 이런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오늘 아침에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잡 오프닝인 겁니다. 잡 오프닝이 1월 달에 1,080만 개, 한 달 전인 12월 달에 1,080만 개, 1,200만 개보다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줄어든 분야를 보면은 건축, 레저, 호텔, 재정 분야입니다. 물론 그래도 뭐 아직 이렇게 많은 그 오픈된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고용시장이 건전한 편이기는 합니다. 감원이 1월 달에 24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감원 늘어난 분야는 뭐 테크놀로지 많이 있지만요. 얼마 전에도 200명 트위터에 이 감원이 있었고 트위터 감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전문직 테크놀로지 분야 빼고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의 감원이 컸습니다. 또 스스로 그만둔 사람 있죠? 1월 달에 390만 명이나 됐는데 피크 때는 이게 한 4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크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의 피크. 그때가 이제 2021년 11월 달이었는데 너무너무 일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이 일자리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뭐 그만두지 뭐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직장 그런 데로 가지 하고 그만둔 사람이 피크 때 450만 명이었는데 1월 달에는 390만 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뭐 이런 많은 숫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일할 사람, 이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인이죠. 고용주가 아니라 인플로이에게 노동시장은 좋은 입장이다 하는 거고요. 어제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오늘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뿐만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으로 이자율을 그렇게 올려서 지금 고용시장이 나빠지면은 노동자들이 나쁘잖아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 의원이 제롬 파웰 의장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일반인들은 3월 22일에 이자율이 0.5%포인트 인상되겠구나. 새로운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확정하는 것이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주식시장 그 뒤에 이제 내림세, 선물시장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사람들이 적응을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린 색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도 시작이 좋았는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어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거 오늘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약세장이 될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내리도록 잡는 것은 오래 걸리고 험난한 길이 될 겁니다. 이 제롬 파웰 의장이 오늘도 한 얘기입니다.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이 좋은 고용시장이 지금보다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에 이제 8번 이상 올렸고 마지막에는 2월 달에 0.25%포인트 이자율을 올렸는데 12월 달에 이제 5%에서 많아야 기준금리가 5.5%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사이입니다. 그러면 3월 22일 이달 말에 다시 한번 0.5%를 올리면 이미 5%에서 5.25% 사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달에 이미 5%가 넘고 다음번에 5월달, 6월달쯤에 있죠. 그때 되면은 6%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각오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일부가 아니 실업률이 이러다가는 4.6%까지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연준 의장 잘 들으세요. 200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5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자율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지금 하원에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웰 의장은 어제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5%, 6%로 계속 놔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실직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3.4%로 뭐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설령 4.6% 실업률이 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낮은 겁니다. 보통 뭐 6% 미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워낙에 뭐 거의 60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 많다. 실업률 낮다. 인플레이션도 괜찮아지고 있어.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걸 보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 물론 연방준비제도가 뭐 정부 기구이기는 합니다만은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본인이 재선에 나가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 이걸 전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여러 매체에서 조사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매체에 연속되는 그 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의 미국에서 막 그 이 지지율 같은 것, 여론조사 결과를 숫자를 아주 뭐 자세히 길게 보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워낙에 제가 숫자에 약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슨 시시콜콜한 그런 숫자가 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자꾸만 이제 큰 줄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오늘도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숫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또다시 이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계속 보는 게 여러 매체의 지지율을 이번엔 이 매체, 다음엔 저 매체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됐습니다. 지지율이 42%로 2월 달보다도 1%포인트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해석을 내놨고요. 실업률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돼서 우크라이나도 방문했고 폴란드도 방문을 했고 물론 국내에서는 아니 그 열차가 탈선을 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또 탈선을 했어요. 그 오하이오주의 이스트 팔레스타인에는 안 갔잖아. 이런 비난도 있지만 교통부 장관이 대신 갔고요. 조금 늦게 트럼프보다도 늦게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서도 조금 분위기 괜찮아졌고 또 지금 로이터와 입소스는 42%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얼마 전에 NPR 방송과 PBS 마비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46%였잖아요. 역시 그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난 여름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36%였습니다. 이거 30%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아니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많이 괜찮아졌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대통령의 지금 학자금 탕감하는 거, 대학 융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81%가 그 행정명령을 지지합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공화당은 같은 사안에 29%만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앞세우고 있는 이슈인 이민. 이민은 공화당의 84%는 국경을 넘어와서 남쪽에서 미국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렵게 해야지 된다가 84%인데 민주당은 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지지율 재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102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늘 많이 보도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꽤 됐잖아요. 반 왔잖아요. 그런데 국빈으로 초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불과 첫 번째도 얼마 전에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초대를 했잖아요. 국빈 초대를 하면 항상 이제 배우자도 함께 오게 되죠. 요즘 배우자라고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여자 지도자의 그 배우자가 여자고 남자 지도자의 배우자가 남자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해서 임마누엘 마크롱도 와이프와 함께 왔었고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두 번밖에 국빈 방문 이런 행사를 치르지 않는데 그 두 번째가 한국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대접을 엄청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일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번에 일본과의 그 같은 타결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미국 입장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이 같은 문제는
협력을 꼭 뭐 너희가 강하니까 우리가 협력을 한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 간에 뭐가 맞아야지 되는 거죠. 이번에 일본과 한국이 그 같은 정도로 한국에서 반발이 많지만 그 징용 그 배상 문제 이런 것을 일단 타결을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심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9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과 같이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나는 확신을 한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해서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외교 코스에 따라서 아주 그 저녁은 화려하고 그러니까 미국 매체에서도 거의 뭐 백악관에 누가 와서 뭘 먹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하다가도 국빈 만찬은 하죠. 꼭 하죠. 뭐 메뉴가 뭐가 있고 이건 백악관의 전통이니까. 아무튼 당신을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미국 대통령이 최고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국빈 방문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뭐 취임하고 열흘인가 있다가 한국을 방문을 했었었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바로 합동군사훈련도 하십시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이 얘기였잖아요. 그거 하자 해서 하고 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62세고요. 이제 미국에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는 한국계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열매 없이 끝났던 그런 회담으로 북한이 핵 능력만 강화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많이 비난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이제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게 이제 비니까 그 무기 곡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국도 활발하게 지금 무기 생산을 하고 있다 이 얘기도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군사 분야를 넘어서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서울이 미국의 클린 에너지 산업과 칩 이 제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제 한국은요. 어디서 뭘 받아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가는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하고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나라에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특히 SK그룹의 220억 달러 투자 발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한국도 조인을 했고 14개국이잖아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급망 이런 것, 테크놀로지의 분야에 있어서는 공동 4칩,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확인을 하고 있고 한미 동맹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안보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이번에 4월 26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논할 안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미 여러 번 만났어요. 11월 달에 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만났고 그 전에 이제 뭐 어디에서도 만났죠. 아무튼 유엔에서 만났었죠. 9월 달에는 미국에서도 만났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백악관발 뭐 대통령의 뭐 국가안보보좌관실 이런 데를 다 취재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시점 자체는 이렇게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으로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딱 그 발표한 시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그렇게 바랬었던 어쨌든 그 징용이나 위안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도에 일본 회사가 해라 했는데 일본 회사에서 하지 않고 있고 결국은 한국에서 예전에 일본에서 다 물러나고 나서
이제 무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아주 싼 이자로 차관까지 3억 달러인가요? 그건 다 갚았죠. 이자가 뭐 이자 붙으나 마나한 이자인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컸던 그런 회사가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비난이 많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선 사실은 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그걸 원하니까 어느 부분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시각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일본과 어떤 일을 하던 미국과 어떤 일을 하던 무조건 반일과 무조건 반미 시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각도 존재하는 게 건전한 민주주의라는 것도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한국이 그럼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너희와 손을 끊겠어 손절하라고 하면서 손절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다른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런 국방을 미국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도 일본에게 이번에 정말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완전한 패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가 용감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도 이런 지적들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과 손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한국도 일본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또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쫙 개방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개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이 그동안 또 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꽉 묶어뒀었던 칩에 관해서 딱 그게 있어야지만이 한국에서 칩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뭐 세계적인 기구에 가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 없이 이제 뭐 준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가서 싸우면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걸 또 걸죠. 또 걸고 또 걸면 이건 절대로 그 세월이 흘러가도 풀릴 수 없는 문제가 되고 풀릴 걸 풀고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경제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좀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엇을 받아갈 것인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게 때로는 양보를 하면서 뭐 그래 두고 보지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국이 강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오클라호마의 마리화나 문제도 전해드리겠고 방금 전에 텔레비전에서 터커 칼슨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자제해야지 되는데 인간의 능력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터커 칼슨이 나 트럼프 너무 싫어. 어제 나온 얘기도 트럼프 징글징글하게 아주 열렬하게 싫어해 하면서도 또 뭐 의사당 폭동 사건이니 뭐니에 대해서 계속 거짓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공화당 정치인들도 터커 칼슨과 팍스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겠습니까? 잠시 뒤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의장이 막 이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미국은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디에선가 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어제는 오클라호마주의 유권자들이 마리화나의 오락용 합법화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거의 100% 개표는 아니고요. 현재 4분의 3 이상 개표를 했는데 63%가 반대를 했으니까 이건 반대로 나오는 거고요.
원래 내용이 21살이 되면은 마리화나를 1온스 정도는 소지하거나 살 수 있고 또 8g 이하의 마리화나 추출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마리화나를 뭐 흡입할 때 써야지 되는 그런 상품들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화나 그 플랜트 자체는 12개까지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이었는데 부결됐으니까요. 오클라호마의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공화당 주지사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AP통신이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도시보다는 뭐 오클라호마가 시골이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시골에서의 마리화나 그 레크레이션용 그 오락용을 반대를 더 많이 했고 주지사는 아주 결과가 나오니까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주 전체를 위해서 최선이고 앞으로도 불법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했지만 미국의 민권연맹과 사법정의개혁단체는 예스라고 찬성을 하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연방정부에서도 마리화나에 대해서 과거에 전과자였던 사람 전과를 다 사면해 줬는데 하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주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 살 것인가? 좋아요. 저는 캘리포니아가 좋지만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오늘의 미국 준비하면서 항상 다른 주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도 이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주가 마리화나 이슈는 그렇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인종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따뜻한가? 차가운가? 아니면 차갑지 않으면서도 아주 시니컬한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클라호마의 기본이고요. 오클라호마도 2018년도에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화했습니다. 지금 의료용 마리화나가 30개 주에서 합법화가 됐고 레크레이션용은 21개 주에서 뭐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아주 뭐 유타라든가 뭐 이런 주 등등을 포함을 해서 뭐 오레곤, 뭐 워싱턴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진보적인 주들은 해서 21개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세지감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 꼭 마리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이래서 크게 벌받고 사람들 시선이 획 돌아지고 하는데 토라지기도 하고 그 유명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박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속은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의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박스 내부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박스의 저널리스트와 박스의 호스트, 오피니언 리더들과는 다르다. 차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크리스 월러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은 기자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보도를 했고 그런 기자들을 눈에 가시보다 더 아주 껄끄럽고 하찮게 생각을 했었던 터커 칼슨 뭐 로라 잉그램도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죠. 결국은 많은 기자들을 쫓아냈었고 워낙에요. 이 사실에 입각한 기자들보다 인기인이 더 힘이 강하니까 로라 잉그램이 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기계가 우리가 부정선거로 바이든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팍스가 너무 주장을 해서 우리 회사가 크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으로 16억 달러 소송을 했는데 팍스가 2020년인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18억 달러랍니다. 캐시 갖고 있는 것은 한 40억 달러 되고요. 그런데 어제 또 새로운 팍스 내부자들끼리의 그 유명한 스타들끼리의 뭐 교환하는 이런 것들 루퍼트 머덕 최고 경영자의 최고 사주의 오너의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터커 칼슨이요. 시드니 파웰 미쳤어. 계속 뭐 도미니언 이 기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도 너무 싫어해. 막 우리가 패션을 가지고 좋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터커 칼슨 나는 패션을 가지고 트럼프를 싫어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쳤고 이렇게 굿죽을 그 트럼프와 함께 거긴 트럼프와 함께라고는 쓰지 않았어요. 이 박스에서 시청자를 이렇게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들은 그게 크리스 월러스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CNN으로 갔지만 저널리스트 중에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월러스와 기자들이 이걸 망가뜨리고 있어 박스에서.
본인들이 망가뜨렸죠. 신용 면에서는 돈은 벌어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션 해니티가 또 이때는 또 바른 말을 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본인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한 텍스트 솔직히 말하자. 크리스 월러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겠어. 우리 모두 크리스 월러스에게 빚을 지고 있어. 저도 팍스를 보면서 크리스 월러스의 보도는 보도로서 보고 오피니언 리더 저 사람들은 엔터테이닝 하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본인들 이익 챙기는구나 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 월러스가 없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가짜로만 똘똘 뭉쳤다면 누가 또 팍스를 보겠습니까?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랬더니 로라 잉그램이 같이 대화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큰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해서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지도자잖아요. 그 뉴스의 그 루퍼트 머덕이라는 오너는 데이 바이 데이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잔 스캇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가 특히 뉴스 디파트먼트에서 최고 경영자가 결론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시청자를 이해할 수 없는 기자들을 우리는 변호할 수가 없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루디 줄리아니의 주장이 틀리다고 막 계속 반박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거되는 거예요. 그냥 simply 거짓입니다. simply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법원에다가 약간 제출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결국 기각되잖아요 하는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박스의 뉴스의 그 CEO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돈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다 줘야지 지금 아들도 박스에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줘야지 그 아들을 확고한 승계자로 계승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딱 그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루퍼트 머덕도 이렇게 거기에 나옵니다. 특히 션 해니티와 로라 잉그램이 부정선거라는 가짜 방송을 하면서 너무 많이 나갔다. 이게 이제 그 CEO에게 수잔 스캇에게 이메일 보내고 텍스트 보내고 한 거예요. 법정 증거에서 나온 이메일들입니다. 그 쇼의 탑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과 수없이 의논을 하면서 박스의 평판 등등을 의논을 하면서 너무 나갔어. 하면서도 루퍼트 머덕도 본인도 그걸 스탑시킬 수 있는데 스탑시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레드블루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돈이 벌어지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 처음에는 이들이 먹이를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랐죠. 나중에는 그렇게 먹이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힘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들이 쫙 빠져나갈까 봐 먹이를 줬던 호스트들이 진행자들이 겁난 거예요. 그 겁난 것을 그 뉴스 쇼의 최고 경영자와 이 채널의 오너는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은 막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어제 6,500페이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해서 루퍼트 머덕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의사당 폭동 사건 다 있고 난 뒤에 취임을 하고 다음 날에 다시 수잔 스캇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이거 사실은 유명한 박스의 호스트들이 루퍼트 머덕의 얘기예요. 본인이 돈 주고 일하게 하는 선거가 도난당했다는 스토리를 퍼뜨린 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부가 의문문 같은 것도 쓰고 1월 6일 이 사건으로 우리가 딱 다시 그 포지셔닝을 했어야지만 되는 기회였었던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트럼프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한 터커 칼슨도 1월 4일에 그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2021년도요. 그러니까 폭동이 있기 이틀 전이죠. 그 메시지에도 그런데 방송에서는 막 트럼프 싫어한다고 하면서 방송에서는 트럼프를 열심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그 재난이었다, 재앙이었다. 트럼프 시대가. 그리고 이 그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놓고 본인을 과대포장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터커 칼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제가 지네들끼리라고 했어요. 본인들끼리 얘기할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트럼프에게 실제로 좋은 점은 없어. 이게 터커 칼슨이 본인이 쓴 글로 남긴 겁니다. 또 2월 달에는 트럼프는 악의 세력이야.
파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보수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인 터커 칼슨은 속으로는 뒤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제도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그 비디오를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 입수해서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건 평화였다. 관광객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질서 정연했고 온유했고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었고 혼돈과 파괴가 없었는데 파괴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다수의 메인스트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가짜로 보도를 한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악시오스의 한 그 기자는 터커 칼슨이 시청자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다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바보가 되신 겁니다. 애틀란틱의 데이빗 그레이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재주가 있어요. 그렇게 믿게 하는 터커 칼슨이 굉장히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그 아래 너무 많아서 자료를 많이 약간 비틀어서 사실처럼 많이 너무 잘 써주고 있는 겁니다. 써준 거를 읽으면서 말로써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자들은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터커 칼슨이 막 저렇게 주장하고 뒤에서 딴 말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딴소리를 해도 또 받아들일 것을 안다. 애틀란틱의 데이빗 그레이엄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바보처럼 터커 칼슨이 다 바보로 취급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거나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자유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초당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원과 하원이 수준이 다르더군요. 하원에서는 여전히 터커 칼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준 이 케빈 맥카티도 난 비디오 테이프 준 거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데 상원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우선 의사당의 경찰국장인 토마스 메인저 씨가 아니 경찰이 가이드를 해줬다고 그 폭도들을 터커 칼슨이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차분한 순간만을 뽑은 그 4만 얼만큼의 시간 중에서 체리 피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사당 경찰국장이. 그리고 브라이언 그 세크닉이라는 경관이 숨졌잖아요. 다음 날. 물론 심장마비로 숨졌지만 이 경찰국장이 얘기를 합니다. 심장질환이지만 그 전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오래 폭도들과 싸우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심장질환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검시에도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는 것이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터커 칼슨과 박스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경찰국장의 의견과 나는 같다. 의사당 경찰국장의 의견과 같다. 지금 박스가 계속 터커 칼슨이 저런 것, 그 비디오 보여주도록 하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탐 틸스 의원도 헛소리하고 있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 노스다코타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거짓말. 터커 칼슨 거짓말. 유리창과 문을 뚫고 경찰의 경계를 넘어 의사당에 들어가면 범죄지. 그 뒤엔 어떻게 했어? 기물 파손 등등등.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고. 존 케네디 루이지아나주의 공화당 의원. 나 거기 있었다니까 가증스럽다. 터커 칼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터커 칼슨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죠. 뒤에서 나 징글징글하게 싫어. 라고 얘기를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잘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심원 재판은 4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팍스가 16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그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언론사가 지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진다면 이게 거의 1년의 수익과 맞먹을 정도인데 그것도 한창 때 팬데믹 때 텔레비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고도 팍스가 아주 그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건 다른 매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뜻에서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가서 만약에 그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 전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난주에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멕시코에 갔다 납치된 4명 가운데 2명은 구조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2분은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마타모로스라는 멕시코 동북부 리오그란데 강 텍사스
그곳과 이제 접한 항구 도시인데 4명 모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가신 분이고요. 살아나신 분 가운데서 한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한 분은 다리를 다쳤는데 한 사람은 6자녀의 어머니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자동차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얀색 미니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무장괴한이 총을 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이제 멕시코 지금 24살의 한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로컬 마약 카르텔이요.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걸프 카르텔이라는 호세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아직은 마약 밀매업자로 오인을 했는지 아니면 파벌 사이에 그 공격에 휘말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이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주 바로 그냥 멕시코 군인이 중무장을 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당국의 도움을 받았고 멕시코 대통령이 사과한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하면서 바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복부 비만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셨는데 돌아오신 분이요. 한 분이 그 어머니가 6명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분의 또 어머니가 가지 말아라 했더니 괜찮아야 하고 갔었다는 거고 바로 마타모로스라는 곳이 있는 주가 타마올리파스라는 주인데 미국이 6개 주 가지 말아라 거기 갱도 말고 하고 경고한 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칼 관광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특히 국경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국무부가 아무리 위험을 경고하고 질병통제국이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지만 전반적인 그 치료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미국과 비슷하다는 얘기고 국경 지역에 살고 있고 아니면 또 그쪽에 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험이 있어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그 대학교 사회학 교수고 이민 그 전문가인 네스토 로드리게스 이분이 경제학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치과 임플란트 수술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고 값은 싸고 뭐 갑상선 그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자주 가야지 되니까 어떤 분이 뭐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가도 나는 혼자 가지 않고 또 무슨 꼭 누구와 같이 가고 뿐만이 아니라 뭐 바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3분만 가면 있는 티와나도 있잖아요. 티와나에는 11월 달에 2022년 지난해 11월 달에 완전히 33층짜리 의료시설이 오픈을 했답니다. 세계 최고라고 본인들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스페셜리스트들이 많고요. 뭐 성형 있고 호텔 쇼핑센터도 옆에 전부 있고 아무튼 국무부는 여기는 가지 마십시오 하고 분명히 이제 납치 뭐 또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이 이민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멕시코 사람들도 무척 많다는 것. 이것도 이제 관계 당국에서 온건한 말로 경고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긴장인 것 같아도 또 할 건 합니다. 금요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코비드-19 테스트 규제를 해제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중국에서 여행 금지를 풀고 나서 코비드가 막 커지니까 중국, 홍콩, 마카오 또 어디였었죠? 그런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2살 이상이면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이틀 전에 네거티브 반응이 나와야지 된다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없앤다는 거고요. 뉴욕시에서는 이제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가게에 들어가실 때마다 가게 그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일단 벗으십시오 하고 요청할 겁니다. 뉴욕의 그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일단 벗었다가 가게 안에서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게 이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뉴욕에 뭐 델리도 많고 여러 가게 선물 가게들도 많은데 마스크가 복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일단 뭐 감시 카메라 같은 거에도 전부 쓸 수 있으니까 경찰국이 굉장히 좋아하고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범죄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다 나아져서 벗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스토어에는 마스크 쓰세요, 백신 접종하세요 하는 것 많이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뉴욕에서 절도 강도가 2013년 이후에 뭐 17,000건을 넘은 적이 없는데 그 17,000건을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알잖아요. 카메라가. 그런데 요즘은 아이폰은 마스크 쓰고도 페이스 인식 하던데요.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의문도 있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연방법 위반이고 뉴욕주의 인권에도 위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각 주마다 시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백페달을 밟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흘에 동안 이게 이메일이 안 되니까 나 해고됐는가 하면서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과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자세히 물어보다가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휠체어에 타고 있으니까 뭐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뭐 이메일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몇 시간 뒤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스타트업 어떤 회사를 판 사람이에요. 아이슬란드에 사는 사람인데 팔면서 뭔가 조건을 형성을 해서 아이슬란드에는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트위터보다 비디오로 했거든요. 나중에는 트위터보다 페이스 투 페이스의 이 대화 소통이 훨씬 낫네 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